이번에는 노동력에 대한 통계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그 시대의 통계를 산출할 수 있었던 집단들이 어떠한 것을 파악하기를 원하였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떤 통계조사가 있었는가 그 자체도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통계조사와 그 변천 과정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강의하고자 합니다. 노동력에 대한 통계는 식민지기 이전에는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식민지기 이후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인데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시기를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조사는 대한제국기에도 실시되었지만 당시 호구조사에는 근대적인 직업 분류에 입각한 직업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호구조사의 일환으로 근대적인 직업 분류에 입각한 직업을 조사한 것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한하여 이루어졌는데 1912년부터는 호구조사에서 한국인의 직업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1912년부터 시작된 직업별 호구조사는 1943년까지 매년 실시되었습니다. 직업별 호구조사는 처음에는 호주 직업만을 조사했습니다. 1916년에는 세대원의 직업 및 부업도 조사했는데 그 조사 방법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1917년부터는 호주의 직업과 직업이 있는 세대원을 조사했고 호주와 같은 직업을 가지는 세대원과 그렇지 않은 세대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916년을 제외하면 호구조사에서 개인별 직업 구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식민지기에는 1925년부터 센서스를 실시했는데 직업조사를 포함한 센서스는 1930년 국세조사, 1940년 국세조사, 1944년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직업조사를 포함한 센서스의 경우 개인별 직업을 조사하여 집계하였기 때문에 개인별 직업 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조사는 직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을 직업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합니다. 사람들을 직업이 있는 사람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유업자 접근법과 노동력 접근법이 있습니다. 유업자 접근법은 평상적인 상태로 보아 직업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직업이 있는 유업자와 직업이 없는 무업자로 구분합니다. 노동력 접근법은 특정한 조사 기간 중 취업과 실업의 기준에 따라 노동력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경제활동의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구분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다시 취업의 유무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합니다. 식민지기에 이루어진 직업조사, 즉 직업별 호구조사와 직업조사를 포함하는 센서스는 모두 유업자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 실업자에 대한 조사도 하는데 이것은 직업별 호구조사나 센서스와는 독립된 다른 조사로 시행된 것입니다. 직업별 호구조사는 호주 직업으로 세대의 직업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노동에 바탕한 자영업이 아니라면 모두 다른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가족과 직업이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적인 임노동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가족은 생계의 단위로서 소농민이나 소상인이 일반적인데 이들은 가족노동에 바탕한 자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족 단위로 직업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농민들은 완전히 농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반농 반노, 반농 반공, 반농 반상 등 농한기의 여유노동이나 농간의 여유노동을 활용한 비농업적 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기 때문에 주업을 중심으로 직업을 파악하게 되면 농업 종사자의 비중을 지나치게 과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농가 세대원들이 다양한 부업을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없어서 이 문제를 고려한 산업별 노동력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가족노동에 기반한 자영업이 아닌 근대적인 산업체들이 발전하였습니다. 근대적인 산업체가 발전하여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면 가족 단위의 직업조사는 분업의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에는 직업별 호구조사로는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 직업을 조사하는 직업조사가 요구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1930년 국세조사와 1940년 국세조사와 1944년 인구조사는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한 조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직업별 호구조사와 직업조사를 포함한 센서스가 행해졌지만 이것을 가지고 산업별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째는 유업자와 무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기간에 걸쳐 시계열적 일관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직업별 호구조사의 경우 1910년대 전반에는 인구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유업자 수도 매우 적어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 또한 1930년대 전반에 유업자의 비중이 하락한 것도 통계 조사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현상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센서스의 경우에도 1940년 국세조사는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볼 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직업별 호구조사의 경우 1917년 이후에는 세대주 직업에 따라 세대의 직업을 분류하고 각 세대 내에 세대주와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제표하였습니다. 세대주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직업에 종사하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 직업 구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이 시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공업이나 상업, 일용노동 등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자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데 1930년 국세조사를 제외하고는 부업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력 구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호구조사나 센서스 이외에 각 산업별로 조사된 종사자 수 정보도 활용하면서 구축하여야 하는데 상이한 원천의 자료를 통합하는 작업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기 산업별 노동력 구성을 추계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도 식민지기 직업별 호구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호구조사나 상주인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조사들은 유업자 접근법에 의거한 직업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들이 이전 시기와 어느 정도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를 연계하는 노동통계를 만들 때 유용한 통계입니다. 식민지기와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센서스에는 직업조사를 포함한 것도 있는데 노동력 접근법에 의한 것도 있고 유업자 접근법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직업조사를 포함한 센서스는 그 조사 주기가 길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표본 조사를 보다 빈번하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본은 전체 인구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는데 직업조사를 포함한 센서스는 표본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분단, 귀환, 월남, 전쟁 등 대혼란 속에서 빈곤이 만연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체계적인 노동력 통계를 갖추려고 노력하였는데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시행된 노동력 조사와 1962년부터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시행된 노동력 조사는 내무부 통계국이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였는데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동종의 조사이긴 하지만 양자 간의 시계열적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1963년부터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자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력 조사의 결함을 보완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조사하였습니다. 현재는 월별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분기가 아니라 월별로 조사하게 된 것은 1982년부터였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도 각 시대의 정보적 필요에 따라 조사체계가 변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위장실업이나 잠재적 실업을 포함한 다양한 실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 시행된 노동력 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연장 속에서 실시되었는데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이 문제의식은 점차 희석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용 구조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정보가 보다 필요해지게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부가조사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는 인적 사항과 경제활동 사항을 조사하는데 1963년에는 인적 사항으로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 정도, 배우 관계를 조사하였고 경제활동 사항으로 활동 상태, 취업 여부, 일주간의 구직 여부, 취업 시간, 추가 취업 및 전직 희망, 구직 기간,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등 9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기본 항목 조사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경제활동 사항은 더 추가되어 노동 상태를 보다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노무행정이 발전하였는데 노동주무관서는 노무행정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행정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조합과 관련된 통계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나 산업안전의 변화 등은 이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로 나누어 노동력에 대한 통계 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정리한 표는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음은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